네, 안녕하세요. 김현정 앵커 휴가 보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잘했어요?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했으니까요. 나이 든 저도 쉬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예. 아무튼 오늘 뒤집어볼 뉴스 행간은 뭡니까? 주말 사이 베를린에서 낭보가 날아들었죠. 예. 이 영화배우 김민희 씨의 베를린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소식이었는데요. 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여배우 영희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근데 또 하필이면 유부남 영화 감독을 사랑하는 여배우 역할이어서 이게 또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 김민희의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,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네, 반가운 소식이죠.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작품이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주목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연기상을 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. 쉬운 일은 아니죠. 예.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상을 받았는데요. 이게 많다고 해야 되나 적다고 해야 되나 사실 이게 좀 고민이던데 한국 영화의 위상이나 시장 규모 면으로 볼 때는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예. 그러니까 첫 수상은 1987년이었는데요. 이때 저도 그냥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는데 강수연 씨가 영화 씨바지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었죠. 그렇죠. 예. 영화는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외국에서 또 상을 받았다고 해서 더 큰 주목을 받았었고요. 또 20년가량 굉장히 좀 잠잠하다가 2007년도에 전도연 씨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. 예. 이 영화 미량으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화제가 됐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10년 만에 김민희 씨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요. 이 흥미로운 점은 한국 배우들이 베니스, 칸, 베를린 여기서 딱 한 번씩 상을 받았다는 것도 흥미롭고. 약속이나 한 듯이 순서대로. 예. 그리고 남자 배우는 상복이 없다는 건데요. 혹시 여우주연상만 계속 받으니까 이게 남우주연상을 안 주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. 있습니다. 이 베를린 영화제 남우주연상은 이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합작해서 만든 영화 이 헬레 네이테라고 하는 영화인데요. 이 영화에 출연한 게오르크 프리드리히가 받았습니다. 예. 우리 남자 배우들도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거 참, 언젠간 또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하고. 우선 이 영화 얘기 좀 합시다. 밤의 해변에서 혼자. 베를린 여우주연상의 이 영광을 아는 이 영화. 어떤 행간이 있습니까? 이 첫 번째 행간은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이다입니다. 이 김민희 씨가 열연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건 이제 유부남인 영화 감독하고 여배우가 사랑에 빠진다. 그렇죠. 또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는 여배우의 심리를 그린 이런 영화인데요. 이 영화를 본 해외 감독이나 평단에서는 훌륭한 영화다 이러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예술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게 좀 다른 시각으로 간다는 거죠. 평가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는 다 아시다시피 불륜 스캔들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태잖아요. 그렇죠. 예. 홍 감독이 또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요. 이 영화 스토리가 공교롭게 이 현실과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. 홍 감독은 자전적 영화를 만들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감독이 또 자기 인생 스토리하고 전혀 다른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. 네티즌들 반응이 좀 굉장히 안 좋은데요. 기사마다 두 사람의 어떤 도덕성 이런 문제를 지적하거나 또 조롱을 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이 막 줄을 이었습니다. 이 언론들도 수상 소식 그 자체보다는 불륜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김민희 씨가 수상 소감으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걸 또 부각시키고 또 손깍지를 끼면서 이렇게 손을 잡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 주목한다거나 아니면 허리에 손을 만졌다든가 이런 스킨십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. 대통령을 보도할 때나 여배우를 보도할 때나 언론들의 시각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. 또 그게 또 대중들의 관심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고 현실의 평가는 아주 냉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상 받으면은 귀국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국내에서 많은 이제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마음 놓고 축하 파티를 벌이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아무튼 스캔들을 작품으로 정면 돌파 이런 제목도 있더군요. 기사 제목을 보니까. 예. 그러나 또 서구 사회에서 감독과 여배우의 불륜을 보는 스캔들을 보는 시각은 또 우리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. 다르죠, 사실은. 예. 또 어떤 행간이 있겠습니까? 두 번째 행간은 해외 영화제에서 찬사받았다고 해서
흥행 보증 수표가 되는 건 아니다입니다. 아, 그렇죠. 네, 해외 영화제 수상작이라면 뭐 작품성은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보면 국내에서 개봉하면 큰 흥행을 뭐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.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덕 감독인데요. 예. 내려온 작품마다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호평을 받잖아요. 그렇죠. 극찬을 받고. 예. 근데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. 이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던 피에타. 이게 관객가 한 100만 명은 넘었나요? 예. 한 1000만 관객 넘는 영화가 요즘 많은데 100만이면 너무 작잖아요.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는 김기덕 감독이 나타났다 하면 술렁술렁합니다. 예, 맞아요. 예. 김 감독 스스로 국내보다 프랑스나 미국에서 흥행 스코어가 몇 배는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. 또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. 이것도 나중에 오히려 주목을 받았는데 이 처음 개봉했을 때는 흥행 참패였어요.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거든요. 예. 또 강수현 씨한테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 영광을 안겨줬던 씨바지. 이것도 사실 그때 개봉했을 때 제가 봤거든요. 또 국내 관객 수가 겨우 17,000명이었습니다. 우리 둘이 봤는데도 17,000밖에 안 됐어요. 그중에 저희가 포함됐었던 건데요. 나중에 수상 소식이 들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개봉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시 봤었죠. 그렇게 따지면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거는 어떨까? 이게 다음 달 그러니까 3월에 국내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요. 이 홍보사 관계자는 조차 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사실 베를린 영화제는 대중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에 주는 게 아니고 제일 좀 딱딱한 예술 영화. 스타일의 이제 예술 영화들한테 주는 그런 영화제 성격인데. 그래도 관심 갖고 좀 많이 봐주십시오. 우리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. 네. 야, 자, 행간이 더 있다면요?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입니다. 이게 좀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으시죠?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입이 닳도록 문화융성을 외쳤잖아요. 예. 박 대통령이 뭐 영화 열심히 또 보고 다니기도 했고 또 그래서 지원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블랙리스트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됐습니다. 뭐 영화 배우나 영화 감독, 제작자 전부 다 불이익을 줬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변호인이나 광해 같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영화 만들었다고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찍어냈다. 또 외국 영화 제작하도록 압박했다. 이게 또 이제 검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었고요. 특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거의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표현을 할 만큼. 그렇죠. 예,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. 정부 지원금 삭감하고 영화제 집행위 관계자 검찰 고발하고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거든요. 네. 이런 황무지 속에서 김기덕, 박찬욱, 홍상수 이런 영화 감독들 그리고 또 배우들이 해외에서 찬사받는 영화 만들고 출연했다. 이 정부 입장에서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우리 이제 예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8길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8길이 원칙?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문화정책은 간섭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. 지원만 하고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. 그래야 문화융성이 된다. 그렇습니다. 이 사실 정치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면 이게 문화융성에 크게 기여할 건데 그때 좀 다음 정권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예. 김성환의 행간이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건 이제 유부남인 영화 감독하고 여배우가 사랑에 빠진다. 그렇죠. 또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는 여배우의 심리를 그린 뭐 이런 영화인데요. 이 영화를 본 해외 감독이나 평단에서는 뭐 훌륭한 영화다 이러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예술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게 또 좀 다른 시각으로 간다는 거죠. 평가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이게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는 다 아시다시피 불륜 스캔들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태잖아요. 그렇죠. 예. 홍 감독이 또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요. 이 영화 스토리가 공교롭게 이 현실과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. 홍 감독은 자전적 영화를 만들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감독이 또 자기 인생 스토리하고 전혀 다른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. 네티즌들 반응이 좀 굉장히 안 좋은데요. 뭐 기사마다 두 사람의 어떤 도덕성 이런 문제를 지적하거나 또 조롱을 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이 막 줄을 이었습니다. 이 언론들도 수상 소식 그 자체보다는 불륜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김민희 씨가 수상 소감으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걸 또 부각시키고 예. 또 손에 손깍지를
끼면서 이렇게 손을 잡았다,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주목한다거나 아니면 허리에 손을 만졌다든가 뭐 이런 스킨십이 오히려 더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. 대통령을 보도할 때나 여배우를 보도할 때나 언론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외국에서 또 상을 받았다고 해서 더 큰 주목을 받았었고요. 또 20년가량 굉장히 좀 잠잠하다가 2007년도에 전도연 씨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. 예. 이 영화 밀양으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화제가 됐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10년 만에 김민희 씨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요. 이 흥미로운 점은 한국 배우들이 베니스, 칸, 베를린 여기서 딱 한 번씩 상을 받았다는 것도 흥미롭고. 약속이나 한 듯이 순서대로. 예. 그리고 남자 배우는 상복이 없다는 건데요. 혹시 여우주연상만 계속 받으니까 이게 남우주연상은 안 주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. 있습니다. 이 베를린 영화제 남우주연상은 이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합작해서 만든 영화, 이 헬레 네이테라고 하는 영화인데요. 이 영화에 출연한 게오르크 프리드리히가 받았습니다. 예. 우리 남자 배우들도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거 참, 뭐, 언젠간 또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하고. 우선, 이 영화 얘기 좀 합시다. 밤의 해변에서 혼자. 베를린 여우주연상의 이 영광을 아는 이 영화. 어떤 행간이 있습니까? 이 첫 번째 행간은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이다입니다. 이 김민희 씨가 뭐 열연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. 네, 안녕하세요. 김현정 앵커 휴가 보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잘했어요?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했으니까. 나이 든 저도 쉬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예. 우선 오늘 뒤집어볼 뉴스 행간은 뭡니까? 주말 사이 베를린에서 낭보가 날아들었죠. 예. 이 영화배우 김민희 씨의 베를린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소식이었는데요. 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여배우 영희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근데 또 하필이면 유부남 영화 감독을 사랑하는 여배우 역할이어서 이게 또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 김민희의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,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네, 반가운 소식이죠.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작품이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주목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연기상을 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. 쉬운 일은 아니죠. 예.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상을 받았는데요. 이게 많다고 해야 되나 적다고 해야 되나 사실 이게 좀 고민이던데 한국 영화의 위상이나 시장 규모 면으로 볼 때는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예. 그러니까 첫 수상은 1987년이었는데요. 이때 저도 그냥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는데 강수연 씨가 영화 씨바지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었죠. 그렇죠. 예. 영화는 국내에서 큰 술렁술렁합니다. 예, 맞아요. 예. 김 감독 스스로 국내보다 프랑스나 미국에서 흥행 스코어가 몇 배는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. 또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. 이것도 나중에 오히려 주목을 받았는데 이 처음 개봉했을 때는 흥행 참패였어요.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거든요. 예. 또 강수연 씨한테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 영광을 안겨줬던 씨바지. 이것도 사실 그때 개봉했을 때 제가 봤거든요. 또 국내 관객 수가 겨우 17,000명이었습니다. 우리 둘이 봤는데도 17,000밖에 안 됐어요. 그중에 저희가 포함됐었던 건데요. 나중에 수상 소식이 들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개봉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시 봤었죠. 그렇게 따지면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거는 어떨까? 이게 다음 달 그러니까 3월에 국내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요. 이 홍보사 관계자는 조차 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사실 베를린 영화제는 대중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에 주는 게 아니고 제일 좀 딱딱한 스타일의 이제 예술 영화들한테 주는 그런 영화제 성격인데 그래도 관심 갖고 좀 많이 봐주십시오. 우리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. 네. 자, 행간이 더 있다면요?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입니다. 좀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으시죠? 박근혜 정부 들어서. 그건 참 비슷한 것 같아요. 또 그게 또 대중들의 관심이기도 하니까 네.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고 현실의 평가는 아주 냉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상 받으면은 귀국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국내에서 많은 이제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마음 놓고 축하 파티를 벌이지 못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아무튼 스캔들을 작품으로 정면 돌파 뭐 이런 제목도 있더군요. 기사 제목을 보니까. 예. 그러나 또 서구 사회에서 감독과 여배우의 불륜을 보는 스캔들을 보는 시각은 또 우리하고 많이 다를 수도 완전히 있고요. 다르죠, 사실은. 예. 예.
또 어떤 행간이 있겠습니까? 두 번째 행간은 해외 영화제에서 찬사받았다고 해서 흥행 보증수표가 되는 건 아니다입니다. 아, 그렇죠. 네, 해외 영화제 수상작이라면 뭐 작품성은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보면 국내에서 개봉하면 큰 흥행을 뭐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.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덕 감독인데요. 예. 내려온 작품마다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호평을 받잖아요. 그렇죠. 극찬을 받고. 예. 근데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. 이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던 피에타. 이게 관객가 한 100만 명은 넘었나요? 예. 한 1000만 관객 넘는 영화가 요즘 많은데 100만이면 너무 작잖아요.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는 김기덕 감독이 나타났다